오랜만에 책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리뷰해볼 책은 최근에 나온 신작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신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2015년에 이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프랑스에 발표한 희곡 작품인데요. 그게 번역돼서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분량이 길지 않아요. 분량이라고 해봤자 옹기니의 말까지 다 포함해서 220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희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대사 때문에 빈칸이 굉장히 많아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오늘 3시간 정도 투자해서 다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누군지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개미라는 작품으로 또는 나무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소설이나 쓰는 줄 알았더니 희곡 작품도 쓸 줄은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희곡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작품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아무래도 소설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란 작품만큼은 확실하게 희극적인 느낌이 나고 희극과 소설의 차이는 무대에서 보여준다는 거에서 큰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희곡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연극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면 전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배경적인 설명은 스크린 영상이라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를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스크린 영상을 통해서 관객들은 이 무대의 바깥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거는 과거 고대 그리스나 이런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굉장히 큰 혜택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관객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긴 대사를 쳐가면서 이거를 관객에게 전달해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영상이라는 획기적인 수단이 등장하게 되면서 연극 자체도 굉장히 간소화하게 되었고 더 효율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심판이란 작품의 극중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죽으면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옥은 없고 삶이 지옥이다 라는 멘트와 함께 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환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아나톨 피숑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환생을 할지 아니면 천국에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그리고 검사 그리고 주인공의 변호인 이렇게 4명이서 모든 무대를 거의 다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재판이란 개념에 듣고 바로 감들이 오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천국에 남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삶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감이 오셨을 텐데 죄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 책은 새로운 관점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게 죄를 범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법에서 정한 거고 우리는 법보다 더 큰 테두리인 도덕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말하는 도덕에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도덕 말고 하늘나라의 도덕이라는 더 높은 개념의 도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특정 분야의 재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썩히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쌓거나 재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 사람은 재능을 낭비했다는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아나톨 피숑도 배우로서 굉장히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판사의 길을 걷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가 되지 않고 판사로 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선 상상도 할 수 없죠. 자기 직업의 선택은 자유인데 그 자유가 자기의 재능과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특히 더 깜짝 놀랐던 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던 점, 그리고 한 배우자에게 머물렀던 점을 아나톨 피숑이라는 남자에게 꾸짖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불륜과 그리고 외도를 장려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륜과 외도 그리고 남자의 생식 본능은 충족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과연 나는 죄인이 아닌가? 결국 저도 죽어서 이 재판장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재능이 있었는데 제 진로대로 가지 않았는지를 그때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도덕을 뛰어넘는 상위 개념의 하늘의 도덕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결코 살아있는 동안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유전적 요소 또는 자신의 업보, 카르마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쌓여서 다양한 진로와 방향성으로 내 몸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는 길들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50%이지만 유전적인 요소, 가정 배경이나 부모님이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의 비중이 있고 카르마, 업보에 대해서 25%의 비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 개념을 듣자마자 에디슨의 명언이 생각났어요.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명언이 떠올랐는데요. 이 명언을 했던 이유는 99%를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는 자유의지를 50%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죄의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환경 25% 그리고 자신의 카르마 25%가 큰 작용을 한 부분이잖아요. 아나톨 피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배우가 아닌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가 어릴 때 괴한들의 습격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괴한들이 재판 과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자신이 판사가 되어서 죄인들을 이제 심판하고 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전적인 요소가 25%나 차지하는데 그 25%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자유의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썩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다시 삶이라는 지옥에 빠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다행히 아나톨 피숑은 환생을 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사건이 흐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적용해 볼 점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면 과연 나는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이 하늘의 도덕의 관점에서 저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저는 천국에 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곱씹어 봤고 제 열정과 제 재능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재능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이 죽기 전에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죽을 수 있나 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라는 점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추천해 봤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도 쉽고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